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참 더웠죠. 광주의 한낮 기온이 31도를 넘었습니다. 전남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본격적인 더위의 시작인데요. 이번 여름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망해드립니다.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오후, 기온이 가파르게 오르더니 광주의 최고 기온은 31.4도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갑자기 너무 확 더워진 것 같아서 좀 힘들어요. 아직 6월달 초인데 너무 더워서 좀 걱정돼요. 7월달쯤에.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곡성과 구례, 광양, 순천에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내일 광주의 최고 기온은 32도로 오늘보다 더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 따뜻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6월로 접어들자마자 여름의 기세가 대단한데요. 기상청은 올 여름에는 기록적인 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고온 다소한 성질에 의해서 무더위가 이어지지만은 금년에는 티베트 고온에서 만들어진 고온 건조한 공기도 함께 영향을 주면서 더 강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올 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0.5도에서 1.5도 높겠고 폭염 예상 일수는 광주는 20일에서 25일, 전남은 12일에서 17일로 매우 더운 날이 평년에 비해 훨씬 많겠습니다. 열대야 예상 일수도 광주 전남 평년 기록 8.5일보다 2배 이상 많은 17일에서 22일로 늦은 밤까지 더위가 이어지는 날도 더 많겠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데다 올여름 극심한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해야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예고돼 있지만 코로나19 탓에 더위를 피할 곳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틀면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높아져 무더위 쉼터 대부분이 문을 닫았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공원. 나무 아래 그늘마다 노인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부채를 연신 붙여보지만 더위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밭에 가서 일 좀 하다 와봤는데 확실히 틀려 날이. 아직 6월 초순인데 벌써 이 모인데. 예년 같으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경로당 같은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했겠지만 올해 여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로 광주의 모든 실내 무더위 쉼터가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이 걱정입니다. 광주에 있는 무더위 쉼터는 1,400여 곳인데요. 이 가운데 80%가 넘는 곳이 경로당 같은 노인 시설입니다. 늘 쓰고 있어야 하는 마스크도 더위를 더합니다. 놀래가지고 겁을 먹고 말이야. 조심했었겠다. 이건 걸리면은 약도 없다.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각자가 다. 자치단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를 열자니 코로나 감염이 걱정되고 그렇다고 안 열 수도 없는 상황. 우선 다음 주 행정안전부가 발표할 무더위 쉼터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방침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노인 예가시설 운영 지침에 따라서 경로당을 아마 다음 주에 운영 지침을 내려줄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무더위에 모두 취약한 노인들. 올 여름을 이겨내기 위한 방역 당국의 묘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백운 고가차도 철거 공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광주 서남권과 도심을 연결하던 교통의 상징물이 3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우려했던 백운 광장 일대의 교통 대란은 없었지만 주변 우회 도로는 심하게 막혔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운 고가차도에 출입이 통제된 첫날 출근길. 오전 8시인데도 차량들이 신호 한 번에 사거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돼 긴장 속에 맞은 아침이었지만 다행히 큰 혼잡은 없었습니다. 부담되긴 했는데 이제 우회도로로 지금 생각은 하고 왔는데 오늘은 첫날이라 이쪽으로 오긴 했거든요. 빨리 나오긴 했는데 오늘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백운광장을 우회하는 주변 도로가 막히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막힐 것을 예상한 시민들이 너도 나도 우회로를 찾아 몰리면서 정작 백운광장은 비교적 원활하고 주변이 막힌 겁니다. 말할 수 없이 너무 불편하죠. 한 40분 걸린 것 같아요. 공성도로까지 온 데가. 원래 백운고가 가면 편리하게 갈 수 있나요? 한 5분에서 10분? 백운고가는 세워진 지 3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평소 차량만 다녔던 이곳 백운고가 차도지만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모든 차량의 통행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철고 공사를 앞두고 열린 기념식에서는 시민들이 마지막으로 백운고가를 걸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상당 기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백운고가 철거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상권이 많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백운고가 철거하면 아무래도 이 노탈이 있는 쪽에 그 상권도 살아나고. 백운고가가 완전히 철거되는 시점은 올해 11월입니다. 하지만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백운광장을 오갈 때 불편함은 오는 2023년까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날은 비교적 큰 혼란이 없었다지만 앞으로도 교통 흐름이 괜찮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관광지의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해상 케이블카. 여행 가면 한 번쯤 타보기 마련이죠. 높은 인기에 힘입어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설치하고 있는데 5년 안에 20곳 가까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생존 경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랑 대첩지로 유명한 울돌목. 지난달 첫 삽을 뜬 해상 케이블카 공사가 한창입니다. 해협을 지나는 길이 920m, 사업비 360억 원을 들여 내년 11월 운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관광객은 한 100만 명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향 효과하고 증강 현실 그런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명량 대첩 그것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해상 케이블카는 지난 2008년 통영을 시작으로 여수, 부산, 삼척, 사천, 목포 등 6곳입니다. 지역 랜드마크에다 돈이 되는 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진도, 경남 거제, 경북 영덕과 울진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등 국내 해상 케이블카는 5년 안에 20곳에 이를 전망입니다. 그러나 국내 전체 500만 명대에 멈춰선 이용객 수를 감안하면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향후에 1년에 50만도 못 태우는 케이블카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억대 초기 비용이 들어가 보통 흑자 경영을 위한 이용객 기준선이 연간 100만 명 정도인 해상 케이블카. 코로나19 사태 이후 단체 이용객 감소 등 관광 패턴마저 급변하면서 생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파쇄기에 끼어 숨진 김재순 씨의 사망 원인을 조사해온 노동시민대책위원회가 김 씨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켜지지 않은 2인 1조 작업 원칙, 파쇄기 투입구 덮개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현장. 고 김재순 씨의 사망사고의 진상을 조사해온 노동시민대책위원회는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업주가 노동자 죽음에 대해서 산업 안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더라면 진상조사단은 사업주가 협조해주지 않으면 다각적인 진상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노동청이 진행하고 있는 조사에 대책위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재순 씨 유가족은 중대재해를 낸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하루빨리 제정해 청년들의 죽음을 멈추라고 호소했습니다. 도대체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야만이 산재 사고가 멈출까요? 중간조사 발표에서는 2년 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도 참석했습니다.
참혹하게 숨진 아들을 지켜본 유가족을 위로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노동 현실에 안타까워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앞으로 어떻게 견뎌낼까, 이런, 저도 지금 1년 반이 지났지만 지금도 너무 힘들거든요. 다치지 않고 그냥 노동을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올해 1월부터 산재 사고를 막자는 취지의 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됐지만 제2, 제3의 김용균은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홀로 중증장애인 아들을 돌보던 50대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알려지자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정부에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광주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발달장애인들의 돌봄 지원 확대와 자립지원책 마련을 호소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부모들은 청년이 될수록 힘이 세지는 아이를 결국 정신병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올라온 게시글에는 2,000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검찰이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신안군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오늘 오전 검사와 수사관들을 신안군청에 보내 군수실과 행정지원과 등에서 채용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신안군청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투서가 검찰에 접수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업체를 통해 구청의 수의 계약을 따낸 광주 북구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부적절한 계약으로 물의를 빚은 북구의원 A씨를 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북구의회도 해당 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 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A 의원은 당선 이후 겸직하던 인쇄광고 업체를 배우자 명의로 전환한 뒤 구청의 수의계약 11건 6,700만 원 상당을 따내 물의를 빚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시 관광협회가 5.18 현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팸투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관광협회는 전국 17개 시도 관광협회를 초청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공유하고 관광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광주 방문을 계기로 5.18의 숭고한 정신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역사 현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5.18 사적지 등을 둘러보는 다크투어 상품을 적극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커버 콘테스트를 진행한 5.18 행사위원회가 11개의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제40주년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5월 노래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응모받은 31건의 작품 가운데 R&B와 랩 복합 장르로 곡을 새롭게 해석한 박요한 씨에게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케스트레이션 기법과 트로트 버전 등으로 곡을 편곡한 10개 팀에게도 상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 운전사들에게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월부터 5월 사이에 30일 이상 근무한 운전자로 오는 15일부터 개인이나 법인 택시조합에 신청하면 됩니다. 광주시는 매출이 최대 40% 줄었지만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생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